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그 수시를 갖다 블라인드 평가로 실시가 되었죠. 근데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지만 금년도 수시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블라인드 평가 역설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서울대 합격자에서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들의 비율이 늘었고 일반고의 합격생들의 비율이 줄어들었죠.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한다고 때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그랬죠? 많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라인드 평가가 되니까 어디면 내신 위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고 특목고 자사고가 불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 간의 격차가 있고 지역 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학들은 내신 위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비교과의 영향이 더 커질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결과는 어땠죠? 금년도에도 이따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작년보다도 더욱더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대고대와 같은 이런 이제 연대고대에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영재고하고 학생들의 의학계열 합격자 비율이 무려 30%대나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이제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자 비율이 서울대에서 늘고 영재고에서 이렇게 이제 연대고대 의예과의 합격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내신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바로 비교과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데에서 학생 나와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 교과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은 또 교내 활동을 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스스로 찾아보면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야 되는 뜻인데 그것이 일반적이어서는 절대로 높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 1.6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 1차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1학년 때 3등급이었던 학생이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아주 심화된 학습 과정, 전문서적을 찾아 읽으면서 이거 전문서적을 읽으라는 것이 휴브레인에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서적을 읽고 관련된 깊이 있는 논문을 읽고 이게 제가 유튜브니까 소개를 못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학습한 학생들이 결국 학습과 탐구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다 얻었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사고에서 의대 수시가 4명밖에 안 됐죠. 근데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합격한 학생이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도권 의예과에 되게 인기 있죠. 국수탐 100분위가 296 정도 돼야지 가는 의예과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학교에 4명밖에 안 됐는데 그 학생이 2학년 때 내신이 한 3등급 중반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 수시 합격자가 4명밖에 안 된 학생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3등급 중반인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은요, 굉장히 깊이 있게 전문서적과 그 다음에 관련된 영어 논문, NCBI 논문을 읽으면서 아주 깊이 있게, 쿠비 면역학 책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학습한 아주 깊이 있는 학습 수준과 탐구 수준이 나타납니다. 거의 전문적이야라고 할 정도의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학생부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생들이 바로 지방자사고에서 이런 수도권 의예과에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를 잘 채우면 내신을 극복하고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블라인드 평가로 실시한 올해 수시 어떻게 되었을까? 자, 수시 블라인드 했더니 특목고가 싹쓸이 했다. 그래서 서울대 톱30에 일반고 다 전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면 서울예고, 서울과 경기하고 하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어디죠? 하나도 없죠.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자, 그런데 이게 그럼 특목고 자사고가 30개 이상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에서 일반고와 특목고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전인 2020년도 수시에는 거의 50대 50이었습니다. 일반고 비율이 49.5%였고 특목고 비율이 50.5%, 이 정도에서 이제 거의 비슷했죠.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시작한 작년도 첫 해에 일반고 비율이 48.3%로 떨어졌고 특목고 비율이 51.7%로 떨어졌죠. 근데 2022학년도 수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고 비율이 금년에는 더 떨어졌죠. 46.7%로 떨어지고 특목고 비율은 53.3%로 늘었죠. 그때 불과 1%밖에 차지 않았던
이런 이제 그 일반고와 특목고의 비율이 이제 얼마 정도, 5% 이상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평가하기 이전에는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이 제공이 되면서 스쿨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 활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 이렇게 깊이 있게 학습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발전 가능성의 항목으로. 그런데 이게 스쿨 프로파일이 제공이 되지 않죠. 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떤지 모르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길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스스로 어떻게 어떤 학습을 했고 어떤 학습을 했는지 비교과에 대한 액면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를 비교과를 본다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이나 활동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심화 과목이나 개설되는 게 쉽지 않고 이런 면에서 결국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하고 지방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의 학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고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차이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방에 있는 그 노후천 지역에 있는 일반고의 1등급 초반대인 학생과 그 1등급 초반대인 학생이 물론 뭐 강남에서 와갖고 분명히 이길 경우도 있죠. 더 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1등급 초반대라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1등급 후반대 학생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강남에 있는 학생이 더 우수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입시 지급까지도 이제 지표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학들은 분명히 이렇게 지역 간 격차나 학교 간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내신에 대한 그 비중을 갖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학생의 학업적 역량, 그러니까 심화 과목은 뭘 공부했고 심화 과목이나 세특은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떻게 탐구를 했고 이런 이제 비교과에 대한 역량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 지표에 학교의 특성을 갖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비교과만 갖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일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죠? 다수의 일반고. 서울대 수시에 대비하기 위한 심화 교과목 개설이나 다양한 학내 활동 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건 뭐 특목고 자사고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개설 과목이나 세부님 특기사항에서 일반고와 차별되기 때문에 출신 학교 정보가 사실상 노출돼. 이거는 특목고에 알죠. 어떤 특목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시 전형은 고등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여전히 일반고 사이에서도 수시 지원을 잘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이 지적한 내용 이거 맞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뭐 영교시에 책 읽는 학교라든지, 그죠? 어떤 학교, 요번에 이제 봄방학 하면서 봄방학 이전에 일주일간을 갖다 활용을 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 뭘 하죠? 보통 자습을 하는데 자습이 아니라 개인 탐구 시간을 줘갖고 이 시간을 활용을 해갖고 개인 탐구한 부분들은 보고서 작성한 것은 학생부 뭐 진로 활동이나 올려주겠다. 이렇게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야, 너희들은 수시가 안 되니까 대부분 정시로 가. 그러니까 그냥 정시에 몰입해. 이런 학교가 사실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학교가 수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신경 쓰는 학교와 신경 쓰지 않는 학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시 70% 이상이 재수생, N생이니까 30%가 이제 30%가 재학생이겠죠. 근데 수시에서는 정시에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시에서는 80~90%가 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80~90%가 재학생이니까 재학생 입장에서는 결코 수시를 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가 대학에 가기 위한 가장 쉬운 지름길을 갖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휴브레인에서 2022년 대입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서울대 합격자 16명을 포함해서 스카이 합격자 42명을 합격을 했고 의학기열도 이번에 제가 37명을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합격해서 총 13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비교과가 좋았던 학생이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이렇죠. 일반고 1학년 때 3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일반고에 3년 내신 2.4등급인 학생이 연대 하스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외고 같은 경우 수십 명씩 연대 하스에 넣죠.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 2.4등급인 학생 연대에 하스에 합격을 했어요. 또 일반고에 3학년 내신이 4.0등급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디에 붙었죠?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외고, 연대 가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외고 내신 4.3등급인 학생이 연대 하스에 합격을 했고요. 지역 자사고에 3년 내신이 3.9등급인 학생이 한 번도 이 학교는 고대를 갖다 보낸 적이 없답니다. 3등급 되는 학생이. 근데 고대 인기학과는 아니죠. 근데 고대 가정교육과에 합격을 했어요. 잘 보시면 어떻죠? 이만큼 대학들은 내신보다도 비교과에 더 집중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신이 이런데 학생부도 학생은 나왔어. 그냥 이렇게 학생답고 그냥 고교 학생 정도였어. 비교과가 일반적이었으면 뽑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번에 고대나 이런 데가 경쟁률이 어땠죠? 연대가 경쟁률이 어땠죠?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이런 와중에서 내신도 부족한데 비교과가. 서울대 소비자학과 요번에 13대 1이었어요. 1학년 때 3등급이었던 학생이 물론 성적은 계속 올렸죠. 근데 어떻게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들어갈 수 있죠? 이 학생은 1학년 때 일반고 때 3등급이었지만 비교과를 갖다 1학년 때부터 미시경제학 공부하고 맹큐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깊게 공부한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한 과정이 1학년 때부터 나타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학생이 성적을 올리면서 비교과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13대 1의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를 포기하지 마시고 비교과를 갖다 굉장히 심화학습 역량이 나타나게끔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 입장에서 충분히 나타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의대도 뭐라고 했죠? 의대 이제 신문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의학과 수시 지원 영재고 과고에서 몇 명이 했다? 398명이 했고 최초 합격자가 125명이다. 400명 갖고 온 학생이 지원을 했고 최초 합격 30% 정도가 최초 합격자를 갖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영재학교 학생이 141명, 과학과 학생 257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합격자 중에서 이제 보면은 연대 의예과는 최초 합격자 98명 중 34.7%가, 그죠? 고려대 의학교는 29.4%가, 서울대 의예과는 그래도 4.7%밖에 안 됐지만, 연대 고대에서 거의 얼마가 됐죠? 3분의 1 정도가 됐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고대 의대과 같은 경우는 177명 중에서, 근데 저기서도 이제 추천형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은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거의 안 넣겠죠. 내신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갖다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계열적합형과 그 다음에 이제 학업부 수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두 개만 전형만 본다고는 이 일반 특목고 영재고 가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29.4%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다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니까요. 교과 성적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30%가 아니죠. 학업부 수용과 계열적합형의 관점에서 본다 이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서울대학교는 그래도 4.7%밖에 뽑지 않았죠. 그죠? 영재고 과고의 어떤 본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얼마죠? 얼마가 되냐면 34.7%가 영재학교 이렇게 출신들의 학생들을 선발을 했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3분의 1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죠?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뽑혔다라는 이야기는, 그죠? 굉장히 이제 어디면, 근데 이제 또 의예과에 뭐가 돼 있죠? 학교 추천 전형이 있잖아요. 학교 추천이 내신만 갖고 5배수를 뽑잖아요. 그러면 학교 추천 전형에 뽑힌 또 일반고 학생들을 빼보십시오. 활동 우수형. 여기서 얼마가 됐을까요? 그럼 엄청나게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뽑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죠? 내신 갖고 뽑은 건가요? 학생부가 그냥 일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학생 다 왔을까요? 그쵸? 학생 다 왔을까요? 이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가 영재고 과고 학생인데 여기는 자사고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회에서도 영재학교 과학고 졸업생의 의학계열 대학 진학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도 영재고 가고 학생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과학 분야에 대한 부분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지원자 중에 30%가 합격을 했고요. 연대 고대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을 제외하면은 전체의 30%면 전체의 30%가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사실은 그 비율로 보면은 그 전형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아니라 바로 뭐에 의해서, 바로 비교과에 의해서 합격과 당락이 결정이 됐다는 거죠. 합격의 당락이. 요번에 저희가 보면은 휴브레인에서도 서울대 의학교 8명을 포함해서 이제 빅5의 의학과 16명이 합격을 했고, 총 의학계열 합격자 37명을 배출했죠. 근데 이제 일반고 1.6등급인 학생도, 1.6등급에 가까운 학생도 서울대 의학과 일체 2배수 안에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였죠? 굉장히 깊이 있는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아까 지방 자사고의 2학년 때 3등급 때, 아까 3등급 단 중반이라고 했죠. 이 학생들이 바로 이제 가천대 의예과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국제고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고가 이제 그 영재고 가거나 그 다음에 자사고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제고의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AP 과목을 통해서 자연계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국제고의 국제계열 학생이니까 인원도 적지 않습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굉장히 노력을 되게 많이 했죠. 뭐 저희도 백업을 했고요. 이 학생이 깊이 있는 심화되는 학습 역량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 전문서적이나 그 다음에 깊이 있는 탐구 주제나 이런 것도 저희도 추천을 하고, 이 학생이 이제 그런 이제 추천해준 자료들을 학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잘 이제 학생부에 나타냈겠죠. 제가 본인 노력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잘 기재됐고 자소도 잘 기재됐기 때문에 결국 국제고 3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서울대도 서울대 치의과에 합격을 했고 인하대 의대과에 합격을 했어요. 인하대 의대라는 것은 왜 상징적이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 그 다음에 어디죠? 서울대 의대라든지 그 한양대 의대, 중앙대 의대, 그 다음에 인하대 의대는 뭐가 안 들어가죠?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영재고 가고 학생들 같은 경우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인하대 의대가 이번에 29점 몇 대 30대 1에 거의 가까웠죠. 이런데 인하대 의대에 최초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이 학생이 비교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 학생부와 자소에 잘 담겼기 때문에 학생 결국 이제 인하대 의대와 서울대 수시에서 동시 합격을 하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많은 분들이 학생 나와야 돼 이렇게 합격한 학생도 있죠. 그런 학생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굉장히 깊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서적을 읽으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있는 것처럼 전문서적을 읽기도 하고 학술 자료들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하고, 그죠? 이걸 바탕으로 탐구 역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합격을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신을 높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노력을, 이번에 나도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결국은 뭐였죠? 비교과가 좋으면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이렇게 이제 서울대 수시 자료에서도 또 의예과의 그 합격 자료에서도 비교과를 갖다 더욱더 중요시하게 평가했다라는 걸 갖다 알 수 있듯이 비교과 신학기에 맞춰서 비교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한다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